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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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하네요. 잘 긴장, 지냈습니다. 네네. 긴장도 하시고, 그 다음에 요새 가을, 초겨울? 막, 막가을? 그런 또 자연도 좋고, 우리 사랑님이 여기다가 빨간색 낙서를 해주셨네요. 이게 갑자기 공유가 어, 확 기록 켜져 있으니까 저도 모르게 했는데 자국이 남았네요. 아우, 그래요. 좋아요. 네네. 자, 오늘도 신의 쉼표를 놓은 곳에 마침표를 찍지 마라. 5번째 이야기 들고 왔습니다. 자, 오늘은 윤희 작가님이 먼저 나눠주시겠어요? 저는 두 마리의 새 편을 준비를 했는데요. 그 두 마리의 새에 두 마리의 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한 마리는 어떤 열매든 먹으면서 먹을 때마다 달다, 쓰다, 각각의 맛에 다 반응하는 새고요. 그리고 또 한 마리의 새는 어떠한 맛에도 먹지 않고도 항상 배부르게 있고 평온하게 있는 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 안에도 이제 두 마리의 자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 자아는 저희가 흔히 말하는 에고, 뭐 마음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마음은 계속 왔다 갔다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한 명은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영혼이라고 저는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깊은 영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그냥 이 마음만 계속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괴롭고 슬프고 힘들고 행복하고 이런 것을 계속 이렇게 좌지우지하게 되지만 점점 우리 안에 깊은 영혼이 있다라는 거를 저희가 알게 되면 그것이 저희 둘이 만나게 되면서 통합이 되면서 더 정말 건강한 자아를 형성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는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켜보는 내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나와 가까워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 마음이라는 것이 마치 꼭 뭔가 좀 약하고 좀 안 좋은 것처럼 이렇게 이분법이 되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안타까웠어요. 명상을 할 때도 이 마음은 쉴 새 없이 떠든다. 이 말에 귀 기울이지 말라. 진짜 네 영혼의 깊은 소리를 들어라. 라고 하지만 저는 이 마음이 결코 저희를 괴롭히려고 하거나 아니면 저희를 계속 시험하려고 하거나 그래서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분명히 저희 마음도 저희 안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계속 이렇게 귀 기울여주고 그 마음이 어떤지 제가 귀 기울여주면 점점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깊은 영혼과 친해지게 되는 것 같아요.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내 안에 두 명이 있다. 두 명이 있는데 그 두 명이 서로 베프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나를 되게 싫어하고 미워하고 또 비난하고 이럴 때 너무 괴로운 거잖아요, 인생이. 그런데 내 안에 두 사람이 있고 그 두 사람이 서로 베프가 돼서 힘들 때는 지지해주고 또 괴로울 때는 또 응원해주고 보살펴주고 또 기쁠 때는 함께 이렇게 행복해 할 수 있는 두 사람이 베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마리의 새를 오늘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외롭지 않네요. 베프가 있어서. 네. 어, 마음으로 느껴지는 감정, 이런 것들이 있고, 존재로 그대로 있는 내가 있는 그 두 마리의 새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 것 같은데요. 사실, 마음이 있어서 감정도 느끼고, 원하는 것도 느끼고, 알아차림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정이나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 음, 내가 나를 알아차리는 그런 상황이 되면 둘이 만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네, 저 말할 때 울리는데 어떠세요? 조용하면 괜찮고, 이제 괜찮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나눌게요, 얼른. 저는 어떤 부분을 읽었냐면, 낙타를 너한테 묶어놓지 말라. 이 부분을 읽으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된 부분이었는데, 어떠한 사람이
너무 힘들고 나날이 부딪히는 문제 때문에 감당이 안 돼서 현자를 찾아가요. 근데 이 현자는 사람들을 도우고 낙타를 이제 그 대가로 받아서 많은 낙타를 거느리고 있었는데 그 찾아온 남자한테 그걸 하나 부탁을 합니다. 낙타를 좀 돌봐달라. 대신 낙타가 모두 다 쉬려고 앉아 있을 때 그때 쉬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남자가 흔쾌히 오케이를 하고 그 낙타를 돌보는데 밤새 낙타를 돌보는데 낙타가 어느 낙타가 서 있으면 또 어느 낙타는 앉아 있고 또 서서 또 풀을 먹는 낙타가 있고 그래서 밤새 모두 다 앉아 있지 않아서 잠을 설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자가 찾아와가지고 밤에 잠을 잘 잤냐고 했더니 이 사람이 이제 그 밤에 일어났던 상황에 대해서 낙타들이 모두 앉아있지 않아서 잠을 잘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잘 듣던 현자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낙타들이 서 있거나 또는 앉아 있는 것처럼 삶의 문제들은 일어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한다. 우리가 한 문제에 해결책을 발견하고 행복해지려고 노력하는 동안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나 우리를 수렁에 빠뜨리곤 한다. 그래서 그 우리가 만나는 문제들이 낙타들이 아닐까, 낙타라고 비유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 같고 경험을 하면서 그런 것도 느끼게 현자가 그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요. 마지막에 나오는 문구가 있어요. 낙타를 자신에게 묶어 놓았기 때문에 자신도 낙타에게 묶인 것이다. 문제들에 맞닥뜨리면서도 깊이 휴식할 수 있어야 한다. 낙타들이 앉아있든 서있든 방해받지 않고 기나긴 사막을 건너기 위해 밤에는 휴식을 취하는 유목민들처럼 여행자를 지치게 만드는 것은 앞에 놓인 길이 아니라 신발 속의 모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는 길이 힘든 게 아니라 내 신발 안에 있는 몇 개 알갱이 이런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듯이 나를 힘들게 하는 알갱이가 무엇인지 잘 알아차리시고 그거를 또 잘 적응하시는 그런 시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나눌게요. 자, 다음은 베이킹 걸님 나눠주세요. 네, 제가 나눌 이야기의 제목은 샤바샤바예요. 샤바샤바라고 제목이 있는데 왜 그게 제목이 됐냐면 원래 인도 사람들한테 가장 숭배받고 인정받는 신 중에 시바라는 신이 있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신을 의지하고 자기가 힘들 때나 괴로울 때 이렇게 신의 이름을 부르는 그거를 이제 신을 시바 시바 이렇게 사람들이 외우고 다닌 거예요. 그런데 좀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지식도 없고 그랬던 한 소년이 되게 가난한 소년이 역시 이 신을 숭배하는데 그걸 잘 못 알아듣고 샤바 샤바 이렇게 계속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바람은 계급에 있던 이제 좀 수행을 하는 좀 높은 위치에 오른 사람이죠. 그 사람이 바보같이 그렇게 말하냐. 샤바샤바는 그 신의 이름이 아니고 시체란 뜻이다. 그리고 원래 시바라는 그 신의 이름이 친절하고 다정하고 자애롭고 은총을 베푸는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뜻인데 샤바샤바는 시체란 뜻인 거예요. 그래서 막 야단을 쳤어요. 그래서 이제 이 소년이 내가 어떻게 잘못했구나 그러고 막 속상해서 이제 다시 그걸 주문을 외우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 바라문이 어느 날 잠을 자다가 꿈에서 시바 신을 만나서 내가 그렇게 그 잘 못 외우고 있는 소년을 야단쳐서 내가 가르쳐줬다 그랬더니 오히려 시바 신이 꾸짖으면서 네가 그렇게 책망을 하니 걔가 더 두려워서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도 안 올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사실 뭐든지 형식을 갖추고는 있어야겠지만 그 형식에 치중하지 않고 그 갖고 있는 본질을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되게 좀 생각하게 했는데 오늘 나눌 이야기 부분 중에 뒤에 가면 또 하나 그런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름이 나인가 내가 이름인가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서도 이제 자기 이름이 좀 나쁘다라는 이름으로 타고 나서 이거를 이제 환자한테 가서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럼 이름을 뭘로 바꿨으면 좋겠냐. 그래서 여행을 떠나서 이름을 구해와라. 그런데 결국은 좋은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도 별로 그 좋은 이름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이름이 그냥 이름일 뿐이지 그 갖고 있는 본질이 뭔가 우리가 그거를 생각하고 우리 삶을 좀 임해야 되지 않나 그런 거를 좀 일깨워주게 하는 약간 뜻이 상통하는 두 가지 얘기를 저는 좀 주의 깊게 봤습니다. 본질에 충실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 본질에 충실한 삶. 나눠주신 이야기 들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형식에 너무 치우치지 않았나. 네, 다음은 사랑님 나눠주세요. 네, 잘 들리시나요? 네, 저는 316페이지의 위험한 지식 그 챕터를 읽었는데요. 어렸을 때 친했던 친구도 4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3명은 도시로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많은 경험과 지적 학문을 많이 높였던 3명의 친구가 있었고요. 한 명은 높은 학문보다는 삶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여행을 떠났고, 그리고 상식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우며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들이 세월이 지나서 어느 날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 더 그 학문과 경진을 높은 간직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우리 왕을 한번 만나러 가보자 해서 왕을 만나러 가는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우연히 뼈 조각을 발견을 해요. 근데 한 명의 친구는 자신의 실력을 과시하면서 말을 했대요. 나는 해부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바닥에 흩어진 이 뼈들을 올바른 순서대로 제자리에 맞추는 법을 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 친구는 나는 의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살과 피를 만들 수 있고 원래처럼 가죽을 진심으로 감쌀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했고요. 세 번째 친구도 학자였는데 나는 아타르바베다를 배웠기 때문에 그 짐승이 숨을 심게 하고 다시 살아나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아타르바베다는 주술적인 힘을 있고 뭐 영혼을 불어넣는 그런 것을 배웠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친구들이 3명의 친구들은 이제 와 이걸 한번 살려보자 막 그랬는데 경험이 많은 4번째 친구는 딱 봤을 때 사자일 것 같고 그리고 위험할 거를 예상을 하고 그 친구만 유일하게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다른 친구들에게 경고를 했지만 다른 친구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다들 학문과 지식이 높았기 때문에 이 친구의 말을 무시했던 거죠. 근데 결론은 나중에 그 뼈 조각이 이제 나중에 사자로 변하면서 그 친구들이 먹잇감이 되어서 죽어가는 거를 그 친구가 나무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이 스토리입니다. 여기 이 글을 보면서 제가 경험했던 거랑 제를 보자면 예전에 제가 시골에 살다 보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유학을 많이 갔어요. 춘천이나 서울로 많이 갔는데요. 그 친구들이 지금 하다 보면 공부를 잘했지만 그렇게 막 그 학교 다닐 때마다 표본을 하는 친구도 있고 그리고 오히려 여행도 많이 다니고 경험을 많이 하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았던 친구들은 오히려 되게 잘 사는 걸 보면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지식이 잘났고 학문이 높다고 해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봤을 때 공부나 학문적인 깊이 있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신이 여행을 통하고 자신이 원하는 걸 추구하고 이랬던 친구들이 오히려 경험을 통해서 더 통찰력 있는 삶을 사는 경우가 있는 경우를 보면서 이 스토리를 보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도 많이 보는데 많이 배우고 높은 학벌, 스펙 이런 걸 보면서 되게 많이 그런 걸 추구했던 경우가 많잖아요, 예전에는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런 삶보다는 여행이나 경험이나 자기가 통찰력 있게 보는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 더 능동적인 삶을 살고 있고, 그리고 시대를 이렇게 더 넓게 보는 시야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들면서 이 챕터 위험한 지식을 보면서 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조금 이게 좀 울리는 것 같은데요. 저는 오늘 이 챕터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음,
지식으로 남으면 안 되고 그걸 실행하고 삶에 적용하고 살아야겠구나. 그게 중요하구나. 사실 공부하는 본질은 그거잖아요. 내가 높은 학문을 가지고 내가 아는 게 많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남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어떻게 펼치느냐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고요.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볼게요.